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지원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구단, 아니 눈치구단인 박지원 당선자가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판하며 특히 김 의장을 향해 5월 2일 국회에 개의를 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떠난다며 그를 도그 베이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며 강하게 어필해보려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는 방송이 시작된 걸 정말 몰랐을까요? 그는 정말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능구렁이 정치구단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그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 협치와 상생을 떠들어대다 이날은 느닷없이 강경 노선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쉽게 말해 추미애 당선자와 한 편을 먹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카멜레온 같은 정치인, 계륵 같은 정치인, 가끔 밉다가도 미워할 수 없는 정치인, 제발 정도만 걸었으면 합니다. 역시 이날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며 22대 국회에 자신이 등판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김진표의 오늘 있기까지는 내가 차관, 수석, 장관 다 시켰는데 저 안 돼요. 그때는 의원이 아니셔서 의원이 아니었지. 국회의장이 될 수가 없었죠. 아니 예. 우상호가 했으면 안 그래. 이렇게까지 안 하죠, 절대.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 손들어 주는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손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놈들이지. 놈들이라뇨.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국회의장 나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추대를 받잖아요. 추대를 받아. 박지원 당선인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저거 놈이라고 부르며 맹 비난했습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덤으로 소환당했는데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되어 있다며 이것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며 김 의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하는데요. 박 당선인은 인터뷰가 시작되자 내가 당시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우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또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후에도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박 당선인은 박병석, 김진표 똑같은 놈들이라고 말했고 김어준 총수는 똑같은 놈의 의미를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답변은 도그 베이비였는데요. 이날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된 그의 발언은 그러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시청한 저는 분명히 듣고 봤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이 대목의 음악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 당선인이 놈이지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이지라며 진짜 개땡땡이라고 말했는데요. 욕설이 섞인 발언에 김총수가 생중계라는 사실을 짚어주자 박 당선인은 지금 방송 나가는 것이냐고 물으면서도 아무튼 저는 소신껏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너무 세게 이야기했구나라고 덧붙였는데요. 박 당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의장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김 의장이 한 달 뒤 물러나는데 국민적 합의로 최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며 비판했는데요. 그는 만나는 파트너들이 임기가 한 달 남아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라며 본래 의장 말기에 나가는 건 놀러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정해서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어떻게 됐던 최상병 특검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가결 선포하는 것이 김 의장이 명예로운 제대하는 것이라며 직권 상정하지 않으면 불명예 제대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반복된 거친 발언에 김어준 총수가
욕설을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당선인은 욕설하는 건 안 좋다라며 동의했습니다. 박당선인은 발언이 논란이 일자 방송이 끝난 이날 낮 12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며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의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더 신중하도록 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지원 당선자의 말처럼 바로 오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베이비 도그가 되느냐, 그나마 버겁게 마무리당한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날이 될 겁니다. 아, 이걸 잊을 뻔했네요. 다음 국회의장은 미애로 합의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한 거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진상규명 기구 같은 경우에 특히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역사적 경험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를 해서 합의해서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가족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자 굳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 신공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좀 많이 웃긴 거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의 평가라고 말했는데요. 대체 이게 왜 영수회담의 성과인 걸까요? 끝없이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마지못해 뭐 하나라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고르고 골라 압수수색 청구권을 뺀 이태원 특별법을 선택한 거죠. 누가 봐도 궁여지책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걸 또 포장의 첫 성과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그런 법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들이 올라올 경우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되고 이견이 없는 법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상병행 법이라든지 전세사기법이라든지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내일 그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이견이 있는 법들을 최대한 합의에 할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계속 충분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일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도 계속 더 대화를 할 거고, 의장님 설득이라는 작업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 딱 입장을 정하신 거고요. 네. 내일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항수 수석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법을 계속해서 합의 처리하자라든지 논의 처리하자라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안 돼서 저희가 패트를 지정했던 거고, 패스트 트랙을 지정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같은 날 저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물론 최상병 특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홍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뉴스레터 K에 출연해 2일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되고 나머지 2개의 쟁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원내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은 내일 처리해서 정부로 보내고 이후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재의결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일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국힘당 측에서 최상병 특검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장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며 최상병 특검, 전세사기 특별법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마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 열리지 못하면 다음 주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홍원내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해외 순방을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김 의장도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며 2일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 전세사기 특별법 3가지가 처리되면 김 의장이 해외에 가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누가 반대하고 막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여야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게 맞는가라며 국회 절차를 통해 처리하기에 규정이 있고 절차상 규정을 지켜 처리하려는 것이다. 처리하는 게 김 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대 야당의 폭주를 기대해 보는데요. 민생과 경제, 그리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생 법안을 포함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